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최강 멤버 노짱자매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겨레 21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했는데, 일단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보이는데요. 뭐 사의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데, 지금 그러려고 개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박영재라는 인물을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5월에 작년 5월이죠. 파기환송의 주심 판사였다라는 것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 코트의 어떤 그 뭐랄까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지금 이 시기에 맡는다는 것도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큰데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이후 상황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노태학 그 대법관이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는 지난번 법원행정처장이었다는 천대엽 처장을 전 처장을 보낸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인사도 진행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법관 재청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체크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3월 3일 날에 이제 그만두시는데, 그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실제 그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청은 평상시보다 한 2-3주 정도 지금 늦고 있어요. 벌써 4명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중에 한 명 이제 윤성식 부장이라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원 재판부 일부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 무죄 내린 그 판결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렇게 지금 버티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청을 안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노태학 대법관이 그만두면서 대법관 수가 한 명이 또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왜 그러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항의성으로 좀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실제 그 4명의 추천 멤버 중에서 누구를 올려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이걸 해줄까, 뭐 이런 좀 계산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박영재 전 행정처장, 이제 뭐 행정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처장 된지, 이분도 사실은 이 사법개혁 3법 관련해가지고 어제 법외국제가 통과가 되면서 대법원장 플러스 나머지 이제 전국 법원장들 43명이 여기 대해서 조금 되게 분노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지 말로만 분노해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동대장 비슷하게 박영재 처장이 자기가 총대 메고 처장 자리를 지금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처장 자리 내놓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대법원의 그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고 정말 다 꿈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본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그렇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박영재 처장이 이제 내놓으면서 항의를 좀 강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으면 이거 뭐 직무유기 같은 걸로 못 거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무유기라는 건 거의 고의로 이제 법률에 위반에 준할 정도의 이제 의무 혜택가 있어야 돼서 형사상 직무유기로 뭐 고발을 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처벌까지 이르긴 어렵고 이거는 사법부가 정말 국민 존중 받으려면 그냥 해야지 시위성으로 이렇게 읽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본인들이 이게 계속 직권하면 권리행사 방해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제청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까? 그러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까지 해서 우리는 이거 반대요. 그리고 뭐 사법개혁할 때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성, 저항의 목소리, 뭐 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이러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가만히 있거든요. 뭐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게 수개월 때 좀 답답한 상황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을 하는데 법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장들이 30몇 명이나 모여서 회의를 할 거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안을 갖고 와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론이나 수기가 가능한데, 지금 가장 말하자면 그 법원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생떼, 안티 뭐 이런 거 외에는 어떤 이제 말하자면 해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토록 경계하는 정쟁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법원장 회의란 곳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우리가 검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계속 한다는 얘기가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된 이야기입니까? 어제도 저희 얘기했지만 법외국제도 그렇고 재판소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사들이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안 와닿는 거죠. 아무튼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자리를 내놨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이제 좀 시선이 가 있지만 상설특검이 있었습니다. 안건섭 특검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죠. 관본권 띠지 관련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쿠팡 그 퇴직금 미지급 수사방해 부천지청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부천지청 사건에 관해서 엄희준, 김동희 이 두 명의 검사를 기소했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 뉴스로 나왔습니다. 상설특검이 관본권 띠지 관련해서는 어제 경향신문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또 기사가 나와가지고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기소가 된 내용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방해했다라는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그리고 김동희 이 검사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엄희준 전 청장은 그 국회에서 위증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기소가 된 내용이 지금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본권 띠지 사건 남부지검에서 단순 실수로 지금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엄희준 차장검사의 이 쿠팡 관련된 불기소 처분은 주인 검사가 원래 그 불기소 이유를 써야 되는데 주문도 쓰고, 근데 대신 자기가 썼다는 거잖아요, 남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엄희준 차장 나와가지고 끝까지만 버티면서 그렇죠.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상설특검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서 그들의 이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뭐 속보 좀 나온 것들을 살펴봤는데 다른 내용들은 뉴스 전하면서 사이사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뭐 대부분 그 SNS X를 통해서 거론되는 것들을 보통 뉴스들이 다루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토론됐던 내용들을 또 뉴스들이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은 잠잠하고 빵값도 내린다. 오늘 한 매체에서 이런 문장을 썼던데요. 빵값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정위에서 그 설탕, 밀가루 담합한다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럼 밀가루값 내리면 빵값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딱 뉴스가 나온 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데서 빵값 내린다는 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처음부터 야 빵값 내려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빌드업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뒤로 도망갈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이는데 뭔가를 진행할 때 이런 빌드업을 좀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를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한 효능감 얘기를 어쨌든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주가가 부양된 게 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덕이냐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에 접근해 가는 거에서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87년 이후에 대통령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 그 프로토콜의 설계에 능하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주고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그 이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온갖 사법 리스크를 달고 다니면서 늘 이재명 하면 그 사법 얘기만 했던 그 시기에 이재명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도지사가 변방에서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남시장과 이제 어쨌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어떤 행정적인 능력, 예. 실력 때문이었는데 요 두 개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한 4, 5년, 3년 이상 그 면모에 대한 기억은 이제 많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있다가 이게 이제 벗겨지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그 면모가 좀 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값 내려라 이런다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유시장이고 자본주의인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공정위가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다 담합이다 해가지고 16.5%가 이제 설탕값을 내리게 됐잖아요. 그게 공정위가 일을 되게 잘했다는 건데 그거를 같이 칭찬해 주면서 봐라 설탕값 내리고 뭐 다 내렸는데 왜 원료값이 줄어들었는데 니네 그동안 안 내려? 이제 우리 그동안 맨날 뭐 하자 그러면 뭐 이게 어쩌고저쩌고 변명이 많았는데 그 변명을 못하게 만들면서 이 순환고리를 되게 선순환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빵값 너무 비싸요 근데 솔직히. 맞아요. 요새는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옛날에 한 5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하고 집으면 3,000원씩 하고 막 이래. 언제 5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최소 5,000원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빵을 오랜만에 드셨나. 내가 안 사 먹으니까 아내가 사다 주니까요. 이게 사실은 X 얘기를 하면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연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정책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불리할 거야. 당신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이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여론 환기 내지는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요. 부동산 문제도 처음에는 언론도 어떻게 보면 버티고 안 될 거야 이런 인상이었어요. 매물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과장되고 가짜뉴스에 가까운 평가들이 나오면 대통령이 바로잡고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 거의 전 재산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그럼 내가 지금 두 채 있는데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아닐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 선택이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거나 나쁘다고 모으는 게 아니다. 다만 부동산에 너무 고차방 정식의 문제가 있으니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은 그걸 내놔야 되고 제도 설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이 기계적으로 되는 부분도 손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다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젠 더는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겠구나. 이 큰 틀에서는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제 나왔던 MBS, 오늘 나온 갤럽 이런 데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정말 다양한 곳에 정말 다양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효능감을 보고 있는 게 지난번 그 저가생리대가 자리 잡게 되는 내용도 그렇고 100원짜리.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 교복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순간적으로 이번에 나온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사실 그 정책이고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혹자들은 너무 대통령이 짜잘짜잘한 거에 너무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짚어가지고 자기가 다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리 추상적으로 말을 해도 지시가 내려가도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본인이 답답해서 딱딱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국무회의 자리나 이런 곳에서 이제 현안 부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시민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무언가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지금 반응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만 해도 그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그 유명한 계곡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상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경기도지사 때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얘기했는데 이제 올라온 게 800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반박을 못하는 거지. 이재명보다 네.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 가는 거고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인천공항에서 그 다른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고 김포공항 가는 것도 김포에 어렵고 등등에 가는 대한 거. 이야기 사실은 뭐 공항을 이용해 본 분들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정치 뭐 유재명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정치의 문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여의도에서 성장해 오고 여의도에서 이제 여야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를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는 정치인의 문법에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뭐 저희 애가 중학생인데 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정장용 교복을 입학식 때 한 번 졸업식 때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안 입어요 이제. 그렇지. 근데 정부 지원은 늘 거기에 한 가구당 뭐 20만 원씩은 최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계산해 보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과거에 대통령 이런 얘기,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면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큰 돈이죠. 큰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이런 거죠.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굴된 이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한 거고 근데 이게 물론 모든 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초인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어쨌든 몇 가지 지점에서 지금 어쨌든 임기 초라는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굉장히 좀 효능감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렇죠. 이거 같아요. 뭐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포인트가 있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 그동안에 우리는 거시적인 담론으로만 뭐가 문제네 뭐가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보세요. 생리대 문제, 교복 문제, 뭐 밀가루 뭐 빵가 문제 이런 거 되게 자잘자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잘자잘한 것 속에 만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부패가 사실은 그 기본 골자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다 발본색원하고 이제는 그런 부정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 얘기 이게 가장 알았어, 내가.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핵심 포인트 할 때 알았어. 아, 이미 포에서 인 넘어갈 때 알았어. 이미 다 이렇게 아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니까요. 단순히 뭐 값이 내렸다, 뭐 교복이 이렇게 된다, 생리대가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래 이거 예전부터 우리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바뀌는 과정이나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근데 저는 이슈를 타고 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태까지 역대 통틀어 대통령 중에 제일 능하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5천 찍었을 때 언론들이 보수 언론도 그런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5천 찍은 거를 비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에 그늘이 있다.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일부가 성과를 가져가는 구조면 안 돼. 이거를 보수 언론도 쓰더라고. 저희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후에 6천 가는데 6천 때는 5천처럼 떨썩하게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를 던지고 있는 거냐면 아 그래?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좀 건드려 볼까? 이런 식. 그러니까 물론 사후적인 해석이겠지만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문제로 전환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